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이 2020년 마을 보건관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번 망아지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생 망아지 부적응 증후군 이상행동은 평균적으로 출생 후 48시간 후에 발생한다. 2. 망아지의 대용류는 한꺼번에 대량 급여해야 한다. 3. 제대 허니아는 복벽 근육의 구멍을 통해 복강 내용물이 빠져나와 배꼽 부분이 붓는 것을 말한다. 4. 신생 망아지 용혈성 질환은 태아와 모체의 적혈구의 유전적 구조가 동일하여 발생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신생 망아지 부적응 증후군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1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것도 있고, 걷지를 못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48시간 이상이 지나면은 발생을 오히려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망아지의 대용률 한꺼번에 대량 공급해야 된다. 요거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애기 처음 태어나면은 되게 자주 먹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많이 먹일 수나 있을까 싶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책에는 공급 횟수는 최소 10회 이상으로 같은 양을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소량 자주 급여해야 대장균의 폭발적인 증식에 의한 소화기 장애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은 맞은 설명인데요. 제데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개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큰 허니아의 경우에는 수술로 교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이제 배꼽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수술하거나 치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신생망아지 용혈성 질환은 뭐라 그럴까요? 태아와 모체 적혈구의 유전적 구조가 다른 것에서 비롯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는 항원을 수말로 이어받는데 태아와 모체의 적혈구 유전적 구조가 달라. 그래서 씨 한 마리 달라가지고 이제 항원형이 불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씨 한 마리의 초유를 먹이지 않아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36시간 동안 씨 한 마리의 초유를 짜내고 다른 말의 초유를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번식용으로는 시소말하고 씨앗말을 사전 혈액형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 생산 여부나 이런 걸 판단해서 시소말을 선택을 하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64번 말의 탈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한 탈수나 지속적인 체액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 수액요법은 불필요하다. 2. 임상 증상은 말이 기운이 없거나 구강과 혀의 점막이 건조해진다. 3. 심한 탈수는 계속적인 설사와 장폐색 등에 의해 유발된다. 4. 탈수란 체액의 손실을 의미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냥 1번 문장만 잘 읽어봐도 답이 1번 같죠. 그래서 탈수와 함께 전해질 손실이 동반된 경우에는 전해질이 풍부한 수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한 탈수이거나 지속적인 체액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 경정맥을 통한 정맥주사나 위관 튜브를 통해 수액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경증인 탈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못 먹은 그런 탈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간격을 두고 물을 마시게 해주면 쉽게 교정이 가능하나 심하거나 지속적인 체액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액요법을 꼭 써야 되겠습니다. 65번 말의 정상적인 해부 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의 척추 중 경추는 7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성 구조다. 3. 말의 소화기는 다른 초식동물과 유사하여 위에서 주로 소화가 일어난다. 4. 말의 자궁은 해부학적으로 쌍각자궁, 두뿔자궁으로 Y자 형태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1, 2, 4번은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말은 이제 단위 동물이라고 해서 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 같은 초식동물들은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주로 소화를 하는데 말은 위가 하나여서 장에서 미생물 작용을 통해서 주로 소화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말의 척추인데요. 이거는 그 경추 7개, 흉추 18개, 요추 6개, 천추 5개, 미추 15에서 22개. 요거를 이제 그 척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부위별로 뼈 개수가 몇 개인지를 맞추라는 것도 있고, 이건 좀 다양하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척추 이 부분은 한번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우결 짝지어진 것은 발굽의 외상이나 충격, 건조 등으로 발굽벽, 제벽에 금이 가서 갈라지는 질병은 가이다. 말이 달리면서 지면에 발굽을 디딜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탄력성이 있어서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발굽의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질병은 나이다. 1. 가 백선열, 나 제조농양. 2. 가 의동, 나 제조농양. 3. 가 열제, 나 제차불안. 4. 가 제관농양, 나 제차불안. 정답은 3번이고요. 운동기계 질병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에 대한 거는 열제에 대한 설명이고 나에 대한 거는 제차불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백선열은 백선 부위가 외부의 충격 및 세균의 증식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썩어 제벽이 분리된 것으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백선이 뭐냐면은 발에 보면은 살아있는 각질하고 죽은 각질로 나뉘어지면서 편자못 박을 때 경계가 되는 기준선이 백선입니다. 두 번째는 의동은 제천부에서 제벽과 감각층이 분리되는 것으로 그 사이에 푸석푸석한 각질로 채워져서 모양이 개미굴 같아서 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 의자하고요. 동굴할 때 그 동자 써가지고 의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제는 발굽의 외상이나 충격 건조 등으로 발굽벽에 금이 가서 갈라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열제는 발굽벽이 금이 가는 요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관농양은 발굽 측 연골의 만성 화농성 염증으로 제관대로부터 농형성 누관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고요. 제조농양은 제저 밑에 농양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으로 스파나 공경에서 반복 사용을 할 때 흔히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제차불안은 제차가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등 제차가 부식되는 발굽 질병이고요. 여기서 제차란 말이 달리면서 지변에 발굽을 디딜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있어서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발굽의 매우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 설명드린 백선, 그리고 제벽 각질부, 그리고 제저 각질부, 그 다음에 의동 발생 부위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차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표시한 삼각형 저희 승마장은 좀 이렇게 말 기승할 때 손질하고 이제 묶는 거를 꼭 시켜가지고 말 발굽 손질을 꼭 하는데요. 그 말 발굽 딱 들어보면은 그 삼각형에서 이제 만지면 약간 뽀송뽀송 들어가는 그 부분, 요 삼각형 부분 제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다 애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제차 불안은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차 부분은 요거는 제차의 기능, 역할, 요거는 꼭 한번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7번 말의 제염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굽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인 감각제협에 염증이 생겨 심하게 다리를 절거나 운동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 2. 발생 원인에 따라 도로 제염염, 공류 제염염, 수분 제염염, 분만 제염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네 다리 중 어느 다리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양쪽 앞다리에 많이 발생한다. 4. 급성 제염염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해 공류 및 콩가식물을 추가로 급여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제염염이라고 하면은 1번 같은 설명이죠. 발굽 속에 있는 제골과고 각질 사이에 연부 조직
제골과 각질사 연부 조직에 급속도로 만성으로 염증이 생겨서 심한 파행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염업 자세라고 말이 앞발을 쭉 뻗고 이제 뒤쪽으로 이제 체중을 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염업 연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곡류제염역 같은 경우에는 곡물사료하고 콩가식물을 많이 먹으면 장에 이제 그 미생물 발효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럴 땐 독소가 생기고 독소가 생긴 게 혈류로 유입돼 가지고 이제 그 말 발굽 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염역 발생을 하면은 곡류 및 콩가식물 공급을 중단을 꼭 해야겠습니다. 68. 다음 그림의 가 부위에 다발하는 피부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흙, 분뇨 등으로 더럽혀진 채 방치되거나 외상이 있으면 세균이 쉽게 감염되고 염증이 생겨 발생한다. 2. 치료와 예방을 위해 발목이 스밀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만성화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유가종이 생기면서 피부가 갈라지기도 한다. 4. 동절기 소금을 뿌린 주로나 마장에서 운동한 다음 세척과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흔히 발생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의 요 부분이 이제 발목 피부염, 개군이 발생한 겁니다. 요 부분의 이름이 개요부가 되겠고요. 그래서 구절 뒤쪽 밑에부터 발굽의 재관부가 연결되는 이 오목한 부위를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나면은 거기에 먼지가 되게 많이 껴요. 뭐 굳이 여름철이어도 먼지가 땀하고 먼지하고 막 이렇게 범벅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 저희 승마장 또 얘기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승마장 저희 끝나면은 말 닦이는 것도 꼭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말 닦을 때 거기 그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 같은데 요런데 뭐 이상이 있거나 뭐 오염물질이 묻었거나 이런 걸 꼭 챙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면은 뭐 손이 막 건조하면 갈라지기도 하는데 말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 여기가 그 습기가 계속 있으면 여기에 뭐 세균도 아마 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세균이 번식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9번 봉화지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부 아래층에 있는 피하 조직, 근육, 인대가 세균 감염에 의해 골마서 심하게 붓고 열이 나며 통증이 있는 질병이다. 말의 뒷다리보다 앞다리에 많이 발생한다. 3번 염증에 의해 피하 조직이 벌집처럼 변해서 봉화지겸으로 불린다. 4.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말의 주요 질병에 있는 파트인데 그래서 대부분 뒷다리 다리 쪽에 발생하고 뒷다리 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그 비뇨생식기가 엉덩이 쪽에 있어가지고 선 자재에서 이제 똥오줌을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다리가 많이 오염되고 또 세균이 침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뒷다리가 많이 걸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도 봉화지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 되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들 안 걸려봤는데. 그래서 바로 병원 가가지고 뭐 심하면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이내에 회복을 하고요. 심하면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승마장에서 말 한 달만 쉬어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조속히 치료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70. 말의 호흡기계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의 증상은 호흡수 감소, 고열, 전신허약 등이다. 2. 폐출혈은 말의 운동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망아지의 세균성 폐렴은 6개월령 이하의 망아지에서 흔히 발생하며 치사율이 낮다. 4. 부비동염의 증상은 머리를 아래로 숙일 때 농성 콧물이 다량 흘려내리며 호흡곤란을 보인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답을 좀 알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폐렴의 증상에 호흡수가 감소한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우리도 통상 생각해보면 폐렴 걸리면 호흡수가 빨라지죠. 그리고 40도 이상의 고열, 전신적으로 허약하고 식욕부진, 침울 등의 그런 증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에서 피가 났는데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좀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운동 후에 운동으로 인해서 폐출혈이 주로 일어나는데 폐출혈이 발생한 말은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망아지 세균성 폐렴은 6개월령 이하의 망아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치사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고요. 망아지가 초유를 먹으면 3개월까지, 2, 3개월까지는 괜찮은데 3개월이 지나면은 그 초유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는 되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은 치사율이 낮다 이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뭐 몰라도 1, 2, 3번이 좀 다 틀린 것 같으니까 4번을 답이하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비동염의 증상에 대한 요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71번 말의 쇼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성 혹은 진행 중인 순환장애를 말하며 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다. 2. 쇼크의 원인은 심한 외상, 대량 출혈, 소화기의 폐색, 빈혈 등이다. 3. 간이나 신장 등 주요 장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쇼크 발생 시 체온은 정상 이하로 떨어지고 피부는 차며 가시점막이 참백해진다. 정답은 3번이고요. 요것도 이제 문장 좀 잘 읽어보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긴 해요. 왜냐면은 1번, 2번은 쇼크에 대한 정의하고 원인에 대한 내용에서 맞는 얘기고요. 어쨌든 쇼크가 오면은 피가 안 도니까 피가 안 돌면은 세포가 손상되기도 하고 주요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가 안 돌아서 세포가 손상되는 거는 몸체의 주 장기에 해당해서 간이나 신장 등도 불충분하게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세포 손상을 가져오고 이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 간이나 신장 같은 거에서 그런 피에 노폐물 같은 것도 걸러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기능을 아예 못하게 되니까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는 차고 피부는 차며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 및 호흡수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내려가며 가시점막이 약간 푸르스름해지는데 맥박 및 호흡수가 줄어든다라고 자칫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맥박 및 호흡수가 증가한다. 요 포인트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 말의 열사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장 중요한 처치는 보온해 주는 것이다. 2. 환경온도의 과다 또는 열 발산에 장애에 기인하여 체내 열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3. 열사병의 예방을 위해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운동할 경우 물을 자주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가끔 폐사하기도 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고체온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부 온도와 습도가 높고 오랫동안 환기가 잘 안 된 마방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고체온증, 더워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보온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처치는 찬물로 샤워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리고 발을 찬물에 담그고 있게 하는 방법이나 일단 수액을 공급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적인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73. 다음 선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성마에서 감염성 설사와 망아지에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발병 말에 화농성 삼춘물, 고름에 들어있는 균이 직접 또는 간접 접촉했을 때 감염된다. 상부 호흡기의 염증과 주위 림프샘의 농양 형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원인체는 포도상 균인 스트랩토코쿠스 주에피데미쿠스이다. 1. 가나
2. 가, 다. 3. 나, 다. 4. 다, 라. 정답은 3번이고요. 그 선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호흡기계 질병이고요. 그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코가 호흡기에 이제 고름이나 이런 게 차가지고 그 숨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따서 선역이라고 질병 이름이 지어졌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계 질병 얘기가 어쨌든 감염성 설사, 뭐 폐혈증 이런 것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나하고 라는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는 선역은 그 연쇄상규군인 스트랩토코스 에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 스트랩토코스 주에피데미쿠스 이거는 저는 책에서 못 찾아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위키피디아에 찾았는데 일종의 그 스트랩토코스 에퀴의 아종 질병인데 여기서 아종이라고 하면은 같은 종류라고 같은 크게 보면 같은 종류인데 다른 종류의 특성도 갖고 있는 좀 그런 애매한 상태, 뭐 친척, 뭐 좀 먼 친척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종이고요. 그리고 그 말에게는 폐렴,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자궁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내용만 제 위키피디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선역은 자주 나와요.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 말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 인플루엔자는 말, 당나귀, 노새, 얼룩말 등 말과 동물에서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호흡기 질병이다. 2. 감염 초기에는 맑고 묽은 콧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화농성 콧물을 흘린다. 3. 말 인플루엔자에 걸린 말은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킨다. 4. 말 인플루엔자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정답은 4번이고요. 전염성 질병의 말 인플루엔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말 인플루엔자는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그 심각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은 백신이 그 없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전염성 자궁 내막염은 현재 유효한 백신은 없다. 그리고 로도코쿠스 감염증은 효과적인 백신은 없으며 그리고 블루셀라증은 백신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그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요걸 한번 모아봤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 말의 임신 진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검사법 2. 방사선 검사법 3. 초음파 검사법 4. 호르몬 검출법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 그냥 봐도 방사선으로 태아에 방사선을 쏜다는 게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했으면 내용을 몰랐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의 번식과 번식 과정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직장 검사법이 이제 직장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제 만져보는 건데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4개월 이후에는 태아를 직접 만질 수가 있는데 이제 5개월, 6개월 되면 이제 태아가 무거워져가지고 내려가니까 촉진을 하지 못하고요. 그 직장 검사법도 이제 그 단계별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테스트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초음파 검사법이 이제 가장 임신 진단에 매우 정확한 방법이죠. 그래서 임신 15일경부터 진단이 가능하고 사람도 초음파로 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법으로 해서 만약에 쌍태아가 났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도태시키거나 이런 방법도 쓰긴 합니다. 어차피 쌍둥이를 낳는 건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몬 건축법은 그 어쨌든 말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가지고 해가지고 특정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 그걸 보는 건데
태반성 성상 자극 호르몬 또는 유즙 또는 혈중 프로게스테론 측정 그리고 에스트로겐 측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질 도말 검사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자궁 질부 점액의 성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데 그 점액을 가지고 그 어떤 하면 되고요. 그리고 풀 모양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질 도말 검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 개 풀기 2020년 말 보건관리를 끝내겠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을 주시고요. 어쨌든 빨리 준비해서 2019년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